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만약에 불확실하면은 장은 2,700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대 심리로 더 올라가려면 거꾸로 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과 국내 증시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까? 네, 하반기 좋은 장이 펼쳐질까? 시장 전망 얘기를 하겠습니다. 2,650 정도 와서 그죠? 네네. 2,700을 고지에 두고 약간 조정 분위기로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밸류들이 그리고 이익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 밸류가 PER로 보면 약간 역사적 상단쯤 편하지가 않은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PER로 봤을 합니다. 때.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만약에 불확실하면은 장은 2,700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치고 가주면 그렇죠. 이익이 아니더라도 기대 심리로 더 올라가려면 거꾸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계속 가야 돼요. 이 전제가 미국의 빅테크 여러 개가 있는데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가 계속하고 그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그래야지 지수가 장으로 따라간다. 그게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2,800 이상 바라보는 거는 여전히 좀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또 않은 시나리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어느 애널리스트 증권사가 DB투자증권인데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밸류에이션 말을 되게 어렵게 적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적지 맙시다. 내용을 까놓고 들어가다 보면요. 3천 가는 것이 무리만은 아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해서 밸류에이션 현상 유지 속에서 운신할 주식시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게 어렵죠. 자기도 뭐라고 확 하기 싫은 거야. 밸류에이션 현상.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왔고 이거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는 상태라면 그럼 뭐 거기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려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3천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2,600원 훌쩍 넘다 보니 근데 아직 2분기 실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개선된다 하지만 그 폭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있어야지 이제 가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PER이 12배가 조금 넘었어요. 이것이 역사적 상단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EPS가 더 올라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멀티플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EPS가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할 때 이 추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추정을 바꾼다라고 하기 전에 뭘 보고 사람들이 미리 계산을 할까요? 선행 지표가 움직이면은 이 추정이 바뀔 수 있겠네 그러는 거거든요. 이 선행 지표는 다양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 선행 지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미국의 지표 여기서는 소비자 뭐 지수 이런 건데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선행 지수 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또는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 이런 선행 지표가 오면은 이거 가지고 EPS가 내려가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EPS 컨센서스가 어쨌든 간에 한 명 두 명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또 한두 명이 나와서 컨센서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일주일치 2주 지나니까 조금 스텝업 된다. 이런 게 결합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아직은 발생 안 했죠.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환율이 또 중요해요. 프라이스 측면에서 환율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좋은 거죠. 약 달러 1270, 80인데 뭐 바로 1210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7월이 마지막이다 하면은 진짜 가을 겨울 될 때는 금리를 인하할 개념을 내년에 인하한다는 개념을 올 가을에는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달러 측면에서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거 역시 밸류에이션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가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젠 그 소프트 지표라고 하는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수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꾸준하게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느냐를 계속 관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달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근본적으로 위크될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있고 미국하고 유럽 관계도 있고 유럽의 경제 위기도 있고 또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좀 이 와중에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가 제3국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미국 달러에 대항하려는 좀 중장기적인 모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중기적인
환율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른 개념으로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소프트 지표가 실물 경기 지표가 플러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PER은 표면적으로 12배로 비싸지만 그것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2배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선행 지표가 돌아서는 거 애널리스트 일부 종목에서 플러스 되는 거 봤을 때 선행 PER로 바꾸면요. 예, 그렇죠. EPS 컨센서스가 한 15% 가까이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율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는 컴비네이션 하면은 아마 3,000포인트가 무리한 숫자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조금 약간 비약적이긴 한데 뚱 해서 한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12배 넘은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언제? 2007년도 우리가 중국발로 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13배는 아니고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학개 밑에. 네, 그때 한 13배 갔을 거예요. 예, 13배, 지금 12배. 12배보다 높잖아요. 그죠? 네, 거의 14배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그것 따지면 우리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가에서 어닝 자체가 빨리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닝이 뭐 올해 삼성전자 구조 흑자, 하이닉스 구조 적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하면요 그냥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제로가 플러스로 되는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아마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그렇겠죠. 삼성과 하이닉스 합.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지티브한 걸 그러니까 9월 달 정도 되면은 9월부터 해가지고 향후 6개월, 9개월의 이익 포캐스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한 것이 플러스로 달리는 첫 시점이 9월, 10월이거든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9월, 10월 이후에 EPS가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로 도는 그런 거 타이밍을 언제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지금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거죠. 더 룸이 있다 그러면은 이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고 좀 더 올라가거나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 이분은 빠지지 않는다. 그 기다렸다가 3개월, 6개월 되고 진짜 이 EPS가 삼성하이닉스 포함한 다른 업체들이 조선도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엔터도 좋다 그러고 자동차도 이분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닝 포캐스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대략 한 10몇 프로 오른다면은 PER이 12배 유지되더라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배나 10배 초반 중반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2,600, 700은 더 갈 룸이 있다.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다 듣고 나서도 3,000은 만만치가 않고 그렇죠. 2,800 정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각각의 이제 분석 그 툴이 다르고 그죠? 네네. 기준이 다른데 제일 지금 강하게 보는 거죠, 그죠? 3,000을 명시 안 했으면 무리하지 없다. 무리할 필요 없다. 강현기 연구원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제일 세게 봤는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단서 조항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EPS가 15%. 그러니까 늘어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다. 그죠? 좀 더 가봐야지 알겠어요.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불리시한 네. 마인드고 그죠. 나머지는 한 2,000.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조정이 조금 옵니다만 조정 이후 다시 약세가 아니라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 네. 그죠. 그 레벨의 차이지 3,000은 아니지만 보통 2,800~900까지 좋게 보더라고요. 보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닝 포캐스트가 어닝 예측이요. 야금야금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 같은 경우가 24년 이익이 어느 순간에 22년도 작년에 삼성 하이닉스의 이익 수준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식으로 기대 실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PER이 올라간 것에 EPS 올라가는 것을 삼성 하이닉스의 한 80%는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상단을 향해서 현실적으로 가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3,000을 가면서 다른 그 종목들이 덜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지 3,000 근처 2,800~9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만만치 않은데 방향성은 괜찮으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지수가 사실은 뭐 2,800 간다고 내주시기 못하고 3,000 간다고 날아가나요? 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향 자체가 물론 이제 완전 하방이면 약한 거지만 방향은 위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수의 그 레벨보다는 기술적으로 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죠?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반도체가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예. 하는데 폭발적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주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가 그 폭발력이 100이라면은 우리는 그 100에 대한 폭발력은 우리는 많이 보다 한 60, 적게 보면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제를 엔비디아가 버텨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거고 거꾸로 엔비디아나 AMD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지 삼성하이닉스도 그거의 한 60%를 해결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삼성하이닉스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 거는 엉뚱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EPS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그 방향 자체는 맞는 거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봐야 되는데 하도 보니까 삼성은 볼 거 없고 조선주 무슨 주 어느 섹터가 더 이익 개선이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와중에도 그런 주식 쪽으로 손이 가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잘 늦게 나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종목들. 그런 주식들은 이 지금 6월부터 9월 초까지 소외될 가능성이 있죠. 이익이 잘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이익이 잘 안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거라서 그 다음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익스큐즈가 나오는 주식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주식들은 이런 장에서는 골드락스라는 것은 괜찮은 주식은 가고 아닌 주는 거는 빠지는 것을 합쳐서 플러스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골드락스라는 것을 잘못 잡으면 괜히 피곤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삼성하이닉스 반도체가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부장주도 잘 골라야 되는데 하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빠질 때 사거나 죽지 말 때 사야지 막 아침부터 올라갈 때 사면은 네. 그냥 그 순간에 마이너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장이 그래요, 맞아요. 사면 막 사서 나서 조금 돌았으면 오르는 게 아니라 물릴 수 있는 물리죠. 장이에요. 네, 그죠? 하루에도 네. 물립니다. 네. 예, 시장이 그럼 어쨌든 간에 핵심은 반도체가 키를 잡고 있고 그죠? 네. 반도체가 좋아져야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로직이 있다는 거고 반도체 말고는요. 그럼 소위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었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인데 네. 그죠? 요즘 좀 노이즈가 있고 네. 조선주 네. 조선주는 좋죠. 그죠? 좋죠. 예, 네. 조선이나 뭐 건설 기계 이런 네. 쪽은 그죠? 그렇죠. 시크릿컬이지만 좀 네.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좀 나오고 있는 네. 뭐 중국이 이제 미국에 우회 침투한다는 노이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우회 침투하는 노이즈가 노이즈를 끝나면은 네. 뭐 실적으로 가는 거죠. 어. 실적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좀 낫다고 보통 보고 있는데 그거는 상반기에 뭐 그 재료비 이런 이슈도 있고 네. 실적이 조금 비수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문 받는 것도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 개별 주식마다 그래서 그랬는데 6월 7월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개념으로 가면은 뭐 2차 전지도 추세적으로 바로 빠질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만약 그런 노이즈가 일부라도 확인이 되거나 다시 일어나면은 계속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덜 피곤한 섹터로 조금은 더 몸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해서 뭐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또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섹터 얘기 나온 길에 네. 자동차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자동차가 사실은 1분기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네, 2분기 좋다고. 예, 뭐 기아는 테슬라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좋게 그렇죠. 나왔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거죠. 예. 그 2분기도 실적이 빠그라지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추세대로. 근데 주가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삼성전자하고 기아 얘기할 때 1분기 실적이 부호가 다르다고. 하나는 플러스 3.6, 맞아요. 3조 이상, 네. 누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조인데 앞으로 주가는 뭘 보고 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하이닉스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쁠 수가 없다. 더 나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플러스가 되고 어느 슬쩍 보니까 2분기 실적이 2조 적자가 2조. 아니 4조 가까이 3조 몇 점 되는 게 2조로 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인플리케이션의 그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신지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말고도.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실은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그 삼성 하이닉스하고 기아가 절대 주가가 비슷할 때 시작했어요. 실적만. 근데 지금 확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포워드다. 미래를 보고 간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네. 이익 좋은 회사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네. 빠지고 그죠? 이익 안 좋았는데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러니까 긍정적을 찾는 이익은 거죠. 아직 안 좋아졌는데 주가는 오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2차 전지는 그 장래성이 분명히
시클리컬한 반도체하고는 좀 달리 반도체도 요즘은 시클리컬 아닌 그 AI라는 것이 네. 붙긴 했습니다만 내러티브이지 아직 그것이 50% 되는 게 아닌데 거꾸로 AI 임플리케이션이 뭐 30% 이상 되면은 그래서 이익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도 그때는 이미 주가는 더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년도 중반일 수도 있고요. 이익이 확인됐을 때 그러면 그 우리 2차 전지도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많은 얘기한 내러티브한 거 이상 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멀티플이 올라가든지 그럴 텐데 그게 이제 자꾸 숨이 찬다는 느낌은 좀 일부 종목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마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도를 할지는 조금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는 더 좋아질 건 없는데 자꾸 노이즈가 뭐죠? 미국이 전기차가 미국 시장 중심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가 아직 IRA 못 뚫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오픈되고 그러면 헷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면은 자동차가 좀 영향이 더 크죠. 반도체보다는 이런 영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가 못 가는데 조선도 환율에는 뭐 좋은 거 없는데 문제는 조선은 뭐죠? 수주 받은 거에 대비했을 때 밸류가 여전히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은 관계자들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이 인식해서 지금 여기 룸에서 15% 20%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탄력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간다. 언제? 아마도 3분기 4분기 올해 3분기 실적 나오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선도 한껏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다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아마 올해 겨울 되기 전에 피크를 칠 것 같고 반도체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좁혀질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스트러글링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엔터는 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남아있잖아요. 그 이벤트가 다 확인되거나 끝무렵 갈 때까지니까 그거 역시 한 여름 지나갈 때까지는 아직 룸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걸 합치다 보면은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코스피가 과연 3천 갈 수 있을까? 또 시장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섹터들이 주도해 갈 수 있을까? 김장열 본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